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네요. 자,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될까요? 또 그리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4.8%를 찍고 계속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데 장기 국채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예,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금 투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썸네일 제목이 어느 날 갑자기 9% 빠진 금 슬슬 다시 담아볼까? 예, 이런 썸네일을 가진 영상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찍은 이유가 금이 그때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찍어서 이제 금에 투자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제 마침 어제 금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시점에서 이제 금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금이 오를지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장기적인 판단을 한번 제 논리에 맞춰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저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금 투자는 계속 이어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금값은요 미국의 팁스 금리와 이제 역외상관 관계로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팁스 금리는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에서 물가를 뺀 금리를 얘기를 해요.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와 물가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했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우의 수는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거나 횡보할 확률이 75%가 되는 거죠. 하락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금 투자를 금 가격이 오르는데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로 월배당을 주는 상품에 투자를 계속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또 위협을 했죠.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또 금값이 사상 최고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금이 오를 요인이 꽤 많이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심리적인 면에서 또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본인의 투자 포지션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리스크를 감당해서 대담하게 투자를 해야지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 관련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조금 대담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 이 자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추세는 거품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추세에 올라타야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이 추세가 꺾이면 무섭게 꺾이거든요. 그런데 그 추세가 언제 꺾일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게 리스크고 불확실성인데 그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이제 싫으면 초과 수익을 보지 못하는 거고요. 그 리스크를 이제 조금 과감하게 감수했을 때 또 내 투자 판단이 옳았을 때는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팁스 금리와 역외상관 관계로 움직이는 금이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이 75%라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뭔가 위협을 줄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 심리적으로 조금 금에 대해서 지금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금에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단 지금 포지션이 모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나눠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11월부터 금 투자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난 11월부터 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요, 지금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여유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이 또 이제 사상 최고점을 뚫었다고 거기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요, 조금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런데 금 투자 포지션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서 포지션을 3가지로 나눠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위험 성향이 성장형일 수도 있고 위험 중립형일 수도 있고 안정형일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내가 위험 감수 성향이 성장형이다. 자, 이런 분들은 매입 예정 금액의 한 30-40% 정도를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나는 위험 중립형이다. 그런 분들은 매입 예정 금액의 10분의 1 정도를 한번 매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안정형이다. 나는 위험한 거를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금 투자는 조금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성장형이나 중립형이라서 금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요, 투자를 GLD나 NUGT나 GLDI에 하실 수가 있는데, 자, GLD에 하실 거면은
KRX 금 현물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NUGT도 꽤 높은 변동성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상품도 좋고요. 아니면 GLDI라고 이제 커버드 콜로 월배당 연 10에서 12% 정도 받는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형이신 분들이 GLD나 KRX 금연물에 들어간다면 위험성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고요. 중립형이신 분들이 NUGT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가고 기대 수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이제 CPI 발표를 기점으로 4.8%를 찍고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재작년 10월에 금리가 5%였고 작년 4월에 금리가 이제 최고점 4.7%였고 작년 9월에 3.6이었다가 지금 이제 올해 1월에 4.8%를 찍고 금리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1월 15일에 CPI가 발표되기 직전이 금리가 4.8%였는데 그때 금리가 이제 최고점을 찍고 조금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면 이 시점까지 물가가 실제로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우려로 금리가 4.8%까지 계속 오르면서 시장이 조금 피로했거든요. 그런데 CPI가 발표가 나면서 CPI가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날 시장 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또 제가 1월 15일을 금리 고점으로 보는 이유가 또 4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뭐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3개월물 국채 금리이고요. 여기 파란색 선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이 기준금리가 이제 4% 이상일 때를 제가 조금 빨간색 박스로 쳐놨는데 기준금리가 4% 이상일 때 과거 25년간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턴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0.48%가 나오거든요. 자, 이는 기준금리가 조금 높은 시점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평균적으로 기준금리보다 0.48% 낮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적정금리는 4.02%로 계산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적어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이 평균치를 보고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새벽에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 반응이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금리가 엄청 치솟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 시장에서는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물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월이 비둘기적인 면모를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지난 30일에 이제 1월에 FOMC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명서를 보고는 이제 시장 금리가 되게 급격하게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월이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우려를 잠재우면서 금리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만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증시에 충격이 있을 때 자금은 미국의 장기 국채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점이에요. 지난 27일에 딥시크 충격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리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가격이 급등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장기 국채는 여전히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미국의 지금 장기 국채 금리 수준이 기준금리가 4% 이상일 때 산출한 턴 프리미엄을 적용을 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는 점과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해도 금리가 그렇게 발작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 파월이 비둘기적인 면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또 미국의 장기 국채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올해 미국 국채 투자를 하면서 희망을 조금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장기 채권의 투자를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조금 심리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에 나섰는데 가격이 또 떨어지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수익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험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장형이신 분들은 3분의 1씩 조금 나눠서 담는 방법, 중립형이신 분들은 매입 예정 금액에 이제 10%씩 10분의 1씩 나눠서 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안정형이신 분들은 여전히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듀레이션이 17년, 듀레이션이 26년, 그리고 월배당을 주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요. 제가 해외 ETF만 적어놨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국내 ETF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ETF
USF를 설명한 다른 영상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제 추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요약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예, 파이어 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멤버십 가입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가능하시니까요. 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